자, 오늘은 자동 드릴 조건에 자동 드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드릴은 우리가 이제 드릴 작업을 할 때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그리고 탭 작업하고 면치 주고 이러한 뭐 4단계, 3단계에서 4단계의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쓰진 않지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70, 7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요. 사각형에서 7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Alt F1 자동 배열 해놓고, 자, 여기다 그리기에서 원호를 그리는데 10파이짜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10파이짜리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이동 기능에서 선형 이동, 선형 배열 기능을 이용을 해서 X방향으로 10 정도, 15 정도, 그 다음에 Y방향으로도 15 정도 해서 개수를 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0파이짜리 원을 4, 4, 16 이렇게 16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도형 요소로 해도 되겠죠. 원어 마스크 해도 되고, 잡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정렬 조건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주고 확인하신 다음에 공구 선택하고 뭐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드릴 작업 되죠. 그러면 센터를 찍고 다시 복사를 해서 뒤로 복사, 드릴 작업하고 다시 복사를 해서 탭 작업하고 다시 복사해서 면치 작업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가공 경로에서 여기 원호 가공에서 자동 드릴을 체크를 하고요. 자, 자동 드릴 체크하고 이제 대상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호 마스크 해볼까요? 원호 마스크 하나 선택하고 윈도우로 잡아주고 엔터 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할래? 아니면 정렬 조건에서 이렇게 할래? 이건 똑같습니다. 드릴하고 똑같은데 지금 방금 제가 이제 다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 순간 뭔가가 막 계산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내가 선택한 대상 원의 크기를 얘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그 선택한 대상 크기하고 맞는 공구를 목록에서 찾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할 게 뭐냐? 최종적으로 나는 탭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탭에서 RH 탭인데 뭐 위에 아래하고 좀 있는데 뭐 별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탭이라고 하면은 이제 G84가 되겠죠. 사이클로 따지면 G84를 최종적으로 생성하겠다는 얘기고요. 선택된 점의 원호 생성, 굳이 생성할 필요 없고, 유사하게 매칭되는 공구 사용. 그러니까 현재 내가 선택한 원의 파이가 10파이인데 그 10파이하고 유사한 공구를 찾아내겠다는 얘기예요. 목록에서. 그 다음 스포트를 센터 작업을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스포트를 하겠다. 그러면 스포트를 할 때 최대 공구 깊이를 얼마나 줄래? 나 깊이 한 3 정도 주겠다. 그리고 기본 스포트를 지름은 몇 파이짜리 할래? 우리가 스포트릴이 5, 10, 15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10으로 하겠다. 기본 스포트를 선택 뭐 눌러서 스포트릴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드릴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스포트릴 얘라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10파이짜리 얘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파이짜리 스포트릴을 선택하겠다 확인해 주시면 여기 10파이짜리 스포트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센터를 찍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스포트릴로 못따기를 할래 물어보네요. 아, 맞다. 지금 18짜리니까 면치를 못 주네, 이걸로는. 그래서 15짜리로 하죠. 못따기까지 같이 주기 위해서 15짜리로 센터 겸 면치 겸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포트릴로 못따기를 할래 물어보네요. 안함으로 하게 되면 못따기 작업이 빠져요. 근데 나는 스포트릴 작업에 깊이를 추가하겠다. 처음에 찍을 때 마이너스 3으로 찍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5로 찍는다는 얘기죠. 이 M10짜리 탭이니까 0.5만큼 더 들어가면 0.5C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래? 아니면 분리된 작업. 그러니까 처음에 하지 않고 나중에 끝날 때 나중에 분리된 작업을 생성하겠다 체크하고 못따기 값을 0.5를 주겠다 하면 얘가 알아서 0.5 못따기를 주기 위해서 10이니까 5.5만큼 내려가요.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생성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깊이 그룹과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탭을 작업하는데 탭 깊이를 어디까지 낼래? 나는 탭 깊이를 마이너스 20까지 내보겠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하겠다 라고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드릴 조건 됐고, 선행 드릴. 너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탭이었는데, RH 탭, 이게 G84가 되겠죠. 그 RH 탭을 어디까지 낼래? 그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탭 작업을 하려면 드릴 깊이를 좀 더 주죠. 그래서 드릴 깊이는 8.5짜리 드릴 가지고 할 건데, 얘도 8.5로 하죠. 찾는 건데, 8.5는 날끝 보정을 체크해서 약간 더 주겠다. 관통 길이를 얼마 줄래? 관통 고리 한 이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려가는 양은 지가 그 드릴 8.5니까 8.5 곱하기 0.3 해가지고 3, 8에 24, 뭐 2.5 정도 더 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4.5 정도 더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확인을 하는 순간 얘네들은 여기서 센터, 드릴, 탭, 면치 한꺼번에 4개의 공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의 공정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뭐 재생산 한번 해주고 보면, 제로 설정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제로 설정은 전체 형상 한 다음에 여기를 한 30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에서 한번 전체를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볼게요. 해상도 높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달려주고, 그 다음에 작업이 바뀔 때 정지하겠다. 처음에 센터 작업하는 거. 센터 작업했죠. 드릴 작업했죠. 탭 작업했죠. 면치 작업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관통을 지금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잘 모르네요. 그러면은 얘를 알기 위해서 반투명으로 체크하고 보죠. 체크를 끄고,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탭 깊이가 여기까지가 탭 깊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관통 깊이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날끝 보정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하려면 목록에 그 공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작업에 관련된 공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콜 기능을 보겠습니다. 시작 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켓 작업 같은 걸 할 때,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포켓 작업을 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포켓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기에서 사각형으로 안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보죠. 대충 이렇게 60에 60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원들은 필요 없으니까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포켓 작업을 마이너스 뭐 30까지 내가 포켓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 체인을 얘로 잡고, 그 다음에 공구는 뭐 18짜리 평으로 하겠다. 평행드밀로 하겠다. 체크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표준 형태로 하겠다. 해놓고, 일정한 오버랩, 내측에서 외측으로 하겠다. 진입할 땐 자동으로 부여하겠다. 정삭은 0.5 정도 하는데 1만큼 가공 여유를 주겠다. 깊이 가공 얼마씩 하겠다 체크하시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한 20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구가 들어갈 때, 공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지점은 잘 몰라요.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안에를 파는 거죠. 그리고 정삭 작업도 하고, 또 다시 굴러와서 또 파고, 정삭하고, 또 다시 정삭하고. 정삭을 한 번만 할까요? 정삭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정삭할 때는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하겠다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삭하는 걸로 해서, 자, 일단은 황삭 작업할 때 들어가는 위치 있죠. 그 위치 항상 그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죠. 그리고 정삭을 할 때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렇게 하면은 평행드밀로 작업을 했는데 공구가 바로 스트레이트로 꽂는 거죠. 이렇게 이게 꽂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놨으면 좋겠다. 이 자리가 어딘지 잘 몰라요. 내가 정한 건 아니고 얘가 알아서 그냥 인위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드릴 작업한 것을 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 자, 그걸 자동으로 찾아서 지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기능이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여기 시작 콜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시작 콜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시작 콜을 생성할 거냐 물어봐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하겠다 체크하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여기서 사용하는 공구가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인데 그 드릴 작업을 할 때 이 10보다 큰 걸로 할래 작은 걸로 할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직경 여유량 만약에 큰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유량은 플러스 값을 주면 되겠고요. 뭐 마이너스를 줄 일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1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0이라고 하면 10파이짜리 드릴로 구멍 작업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 1을 주거나 하게 되면 11짜리 드릴로 하는 거고 2를 주면 12파이짜리 드릴로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그 공구가 목록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0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10파이짜리 동일한 드릴로 드릴 작업을 하겠다. 제가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 0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깊이 여유량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작업에서 사용했던 깊이 값에 대해서 이 작업에서 우리가 깊이 값을 마이너스 20을 줬나? 그러면 이 깊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유를 줄 거냐? 스타트 홀 작업을 하는데 원래 가공 깊이보다 더 깊이 줄 일은 없죠. 그러면은 그 가공했을 때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덜 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0.2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9.8까지만 드릴 작업을 해요. 깊이값을 약간 여유치를 가감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 드릴 작업만 생성하겠다. 센터 드릴이라든지 또는 추가 드릴 가공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냥 드릴로만 꾹 찍고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추가적인 드릴 메뉴가 표시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자동 드릴에서 그 센터 작업하고 뭐하고 막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 보통 이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해보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드릴 작업하기 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자동 드릴처럼 생성이 됐죠. 이건 이제 자동 드릴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탭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릴만 하면 되는 거죠. 드릴을 하는데 드릴 작업을 할 때 그 센터 작업을 몇 파이짜리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하긴 할 필요 없는 거죠. 센터 작업을 아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다 15파이짜리 하겠다라고 해서 15짜리 그 센터 스포트를 가지고 센터를 찍고 드릴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드릴 깊이는 얼마로 할래? 이거는 일단은 아까 증분을 해서 아까 0.2만큼 여유를 주고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행 드릴 작업은 없으니까 안 하면 돼요. 선행 드릴 작업 하지 않겠다 체크하시고 그냥 최종적으로 드릴로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지금 보면 이제 센터 작업하고 드릴 작업하겠다라고 한 게 두 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재생성을 해주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전부 선택해서 한번 모의가공 해보면, 자, 작업 정지 체크하고, 자, 일단 센터, 이거 뭐야? 센터 작업이, 센터 작업 깊이를 밑에까지 찍어버렸네요. 그러면 안 될 텐데,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센터 작업이 깊이가 조금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다 들어가 버렸네요. 끝에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는 좀 안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작업이죠. 18짜리 드릴로 거기 위치까지 작업한 거예요. 하고 나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포켓 작업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멍이 더 들어갔네요. 조건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공구는 스포트를 맞고 절삭 조건이 맞는데, 얘가 증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그 밑에를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재료 상단으로 해야 되는데 증분으로 해서 이렇게 되네요. 뭐 이것은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절대로 체크해야 되겠죠. 절대로 0에서 절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만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증분으로 해서 했는데, 이 작업이 지금 증분으로 0이라고 했는데요. 증분으로
0.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제로 상단은 절대로 0이 되겠죠. 좀 어정쩡하네요. 여하튼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주시면, 일단은 이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3까지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3까지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마이너스 그 19.6, 우리가 여유를 4로 줬나? 19.6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19.6까지 하고 들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얘 작업이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센터 작업하고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포켓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켓 작업을 할 때 이게 좀 경로가 많았을 때라든지 그럴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은 약간씩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깊이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할 때 그냥 작업하면 얘는 들어갈 때 헬리컬로 들어가든지 램프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생성을 했는데 이렇게 생성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작업에서 Z축 진입하는 지점에다가 드릴로 작업해 놓고 그 드릴 작업한 위치로 진입을 하게 하면은 이제 부하가 좀 적게 걸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롯 밀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슬롯 밀은 우리가 이제 포켓 가공할 때 고속 가공으로 했을 때 생성되는 그 형태로 생성되는 건데, 얘는 이제 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요. 조건이 뭐냐면은 사각형에서 오브라운 형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라운 형태로 그려져 있는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공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구멍을 뚫을 때 이제 오브라운드 형태로 구멍을 많이 뚫죠. 이게 뭐냐면 오브라운드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그 그리기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체크한 거예요. 얘를 체크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대상만 가능해요. 특정 어떤 경로만 가능한 기능이라서 얘를 한 40점 주고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를 만약에 이제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 파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이 슬롯밀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고 체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 영역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간다. 공구는 10파이짜리 평으로 하면 조금 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6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6평. 다음 조건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손 안 대고요. 그냥 깊이값만 줘보겠습니다. 깊이를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하겠다.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죠. 기본적으로 가공 어떤 패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공구가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가서요. 내려간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가 램프 가공에서 그 슬롯 폭을 준 형태죠. 그 형태로 들어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최종 깊이까지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포켓 가공에서 고속 포켓 가공 형태, 고속 포켓 가공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도는 형태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그거 그림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원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 형태로 돌면서 작업을 하고 센터로 빠져나오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정상인가 보네요. 정상하고 빠져나온다. 이러한 형태가 딱 사전에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장공 처리할 때, 엔드밀러 장공 처리할 때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갈 때도 아예 램프로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도 아예 램프로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리고 빠져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세세한 조건 한번 볼까요? 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절삭 조건에서 여기 18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호를 그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호의 각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선 형태를 취하면 이제 원호 형태가 아닌 법선 형태로, 직선 형태로 들어가겠죠. 오버랩 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버랩 거리를 주는 거고, 측면 가공 요인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램프로 진입하겠다라고 체크 기본적으로 하라는 얘기로 되어 있죠. 램프, 직선. 그 다음에 Z방향 진입 각도는 뭐 3도라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각도죠. 그 다음에 헬릭스 형태를 원으로 출력하겠다. 지공이 헬리컬 보관 쓰겠다. 스택 간격은 50, 이게 50%, 공구 직경의 50%만큼 간격을 주겠다. 줄이면 줄여진다는 얘기고, 정삭은 한 번 하는데 가공 여유는 0.5로 하겠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우리가 시크를 껐은 상태고, 그 다음에 관통은 좀 더 내려가겠다는 얘기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깊이 값을 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슬롯밀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릭스 보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헬릭스 보링. 재료 내부에 보링바를 이용한 보링 작업 시 사용하며 대화창에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제 보링바라고 되어 있는데, 보링바는 우리가 선반의 내경 바이트처럼 생겼는데요. 뾰족하게 생겼죠. 보링바가 여기다가 해볼까요? 얘를 원으로 바꿔서 삭제하고 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한 26파이짜리 원을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렸는데, 자, 얘를 이제 안에를 뭐 보링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링이다라고 하면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양을 보링바로 쭉 타고 내려가는 형태거든요. 드릴처럼 포인트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헬릭스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로 자체가 헬리컬 형태를 취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공구 센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공구가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하는 걸 보면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헬릭스 보링을 체크하시고요. 얘는 도형 요소에서 이제 원을 선택을 하겠죠. 선택하고요. 자, 공구는 우리가 이제 26파이짜리 원이니까 원래 보링바다라고 하면은 26파이짜리 보링바를 가지고 내려야 돼요. 그게 이제 원래가 정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6파이짜리 보링바가 아닌 그거보다 작은 공구. 여기서 보링바가 있을까? 뭐 거르기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게 보링바거든요. 보링바나 뭐 슬롯밀로 해도 되게 티커터나 이런 걸로 해도 되겠죠. 보링바가 생겼는데 한번 취소해 볼게요. 하나도 없네요. 새 공구 생성하겠습니다. 새 공구 생성해서 보링바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건 공구가 있어요. 이게 그 홀더 자리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팁이 있다는 얘기죠. 이 팁은 이제 코너 알이 뭐 0.2, 0.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뾰족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뾰족한 부분 여기라는 얘기죠. 이 뾰족한 부분이 계속 돌면서 얘가 쭉 나선을 그리면 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 간의 그 거리가 넓으면은 나사선처럼 짜부기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노즈 R이 보통 한 0.2 이 정도 되다 보니까 피치 값을 0.1 막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반에서 피치가 회전당 뭐 0.2로 정삭할 때 0.2 이렇게 주듯이 얘도 그렇게 줘야만이 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피치를 크게 줘버리면 나사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렇게 홈이.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뭐 하여튼 이제 이런 공구를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26파이니까 25로 하게 되면 돌 공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한 16 정도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 보링바 16짜리, 그 다음에 여기도 16으로 해볼까요? 16 못 만드는 얘기구나. 8로 해볼까? 자루 부분이 여기에 자루가 아닌가? 자루가 16이니까 16이면 8 10 16 이 각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지금 6.5인데 여기를 한 3 정도? 3 정도 주면은 좀 자루가 좀 커지고 이 크기도 10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자루를 10 정도 주고 날 높이를 한 3 정도 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링 자루 부분이 있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한쪽만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회전을 시켰을 때 양쪽에 튀어나온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얘처럼 한쪽에만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쭉 돌게 되면 반대쪽에도 팁이 있는 거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죠. 회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전했을 때 그 크기가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6짜리 보링바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절삭 조건에서는 뭐 컴퓨터로 되어 있고 회전 각도는 회전 시작 각도는 90도 위에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입복귀 원호 각도는 180도. 원호의 중심점 위치에서 시작하겠다 체크되어 있고 법선이 됐고 이게 가공 여유는 0,0으로 하겠다. 자, 황삭은 지금 보면은 피치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바퀴 돌 때 3mm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황삭 작업하고 정삭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 작업을 할 때 정상용으로 얘를 쓴다면 사전에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죠.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황삭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정삭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전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황삭으로 걷어내고 정삭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제 정삭은 하지 않고 이 황삭에다가 피치값 0.2 정도 주겠다. 황삭 피치를 0.2 정도 주고 황삭 횟수는 한 번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최종 깊이 이송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송 속도 일단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할래? 이게 이제 30이죠. 두께가 마이너스 뭐 32까지 하겠다. 관통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하는 걸 보면 공구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시작을 해서 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돌면서 들어가는데 얘가 한 바퀴 돌 때 0.2mm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뾰족하거든요. 물론 이제 R이 있어야 되겠죠. R이 뭐 0.2나 R이 있는데 얘가 한 바퀴 돌 때 그간만큼 가야만이 면이 깨끗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32라고 줬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원호 형태로 센터로 빠지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로 빠져서 복귀를 해요. 센터로 빠졌죠. 그 다음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죠. 처음 들어갈 때도 센터로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센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황삭으로 해서 사전에 이제 구멍이 한 0. 얼마 정도 남아있는 상태 우리가 이제 정삭 보링을 이걸로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현장에서 응용하냐면 그냥 엔드밀 가지고 돌려버려요. 엔드밀 가지고 돌릴 때 파이 작은 걸로 작은 파이를 작업할 때 물론 이제 드릴 작업하고 리머 작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이 작은 걸로 작은 홀을 좀 깊은 홀을 할 때도 이렇게 막 돌려버려요. 엔드밀로 위에서부터 엔드밀 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링바를 굳이 쓰지 않고 밑날이 있는 엔드밀 가지고 위에서부터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파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드릴 작업을 하지 않고 엔드밀을 가지고 뭐 홀 작업을 좀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헬리스 보링이라는 기능이 이런 거다. 헬리컬로 들어가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형 배열 기능을 보겠습니다. 선형 배열은 경로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경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그 바이스의 작업을 할 때 보통 바이스 하나에 물려서 작업하는 경우보다는 바이스를 여러 개를 물려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가령 이제 내가 이 공작물을 뭐 경로를 생성했어요. 드릴 작업도 하고 융합 작업도 하고 포켓 작업도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바이스에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걸 하나를 작업하고 다시 빼내고 또 하나 물려놓고 해놓진 않죠. 보통 이제 뭐 테이블 크기가 X축 거리가 대충 6호기만 되더라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바이스 한 4개 정도 놓고 작업하죠. 그러면 얘를 바이스를 2개, 3개, 4개 놓고 한 번에 공작물을 이렇게 몰려놓고 한 번에 거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는 G54로 잡고 뭐 55로 잡고 56으로 잡고 57로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원점 위치만 다른 거죠. 얘는 원점이 여기고 여기도 원점이 여기고 원점이 여기고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동일한 형상을 작업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 이제 쓰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로를 간단하게, 이거는 경로가 좀 너무 쓰잘데기 많고요.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경로를 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윤곽으로 한 바퀴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드릴 작업 한번 해주고, 포켓 작업하고 한 3개 정도만 생성해 볼게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해서 이걸 가지고 공구는 뭐 10평으로 하겠다 해서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드릴 작업 해볼게요. 가공 경로 드릴 가공 체크해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찍고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그냥 스포트를 하겠습니다. 해서 연결 조건에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뭐 20 정도 하겠다. 네, 대충 했고요. 그 다음 여기를 포켓 작업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해서 얘를 포켓 가공 할까? 얘를 해서 공구는 6파 이자로 하겠다. 체크하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뭐 20, 10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개의 경로가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가 안 되나? 삭제가 안 되려고 그러네요. 삭제. 자르기. 이게 아닌데? 자르기를 해버렸네요. 붙이기. 자르기 취소가 얘는 없나? 삭제 취소가 없네? 삭제 취소가 안 보이네요. 이게 그룹 붙이기. 되네요. 아까 자르기를 했으니까 다시 붙여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로가 있다라고 치면 현재 이 작업을 옆에다가 바이스 4개에다 작업을 하겠다. 이게 3개를 더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가공 경로에서 선형 배열 체크를 하고요. 지금 생성된 경로 3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리고 걔를 이동시키겠다.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을 시킬 때 적용 방법에 보시면 여기서 좌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좌표값으로 하게 되면 그 워크 좌표계 이제 원점이죠. 원점을 하나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G54로 넣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좌표계를 그 54 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바이스 여러 개를 놓고 작업한다는 얘기는 원점을 개별적으로 바이스마다 잡아놓고 작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구 평면, 즉 작업 평면을 공구마다 작업 평면을 따로 쓰겠다는 얘기고 원점을 이동시켜서 쓰겠다. 원점이 바이스마다 따로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목록에는 NCI를 하든 도형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형으로 했을 때는 얘가 다시 도형을 이동을 시켜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냥 NCI, 즉 경로를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 NCI는 NC 인포메이션, NC 정보, 즉 경로를 우리가 경로 확인했을 때 경로 보이는 거 있죠. 그 경로를 그대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도형을 다시 옮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공 형태별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놔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동 위치로 가공 정의 대상 생성하겠다. 이 얘기 뭐냐면 현재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이 1, 2, 3번을 새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빼고 3개만 만들 건지 아니면 새로 생성된 경로에다가 얘까지 다 포함해서 4개를 만들 건지 우리가 바이스 4개에다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체크합니다. 이건 새로 생성하는 얘가 아니고 얘를 체크합니다. 이건 도형을 생성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행 결과 앞으로 얘네들 앞에다가 대상 가공 정의를 복사를 해서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함시켰으니까 얘네들은 NC 코드가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C 작업 처리 불가능 형태로 하겠다. 즉 포스트 불가능 유령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옵셋 번호 같은 경우는 그 시작 번호를 지정을 하는데 54, 55, 56, 57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55부터 해서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시작 번호를 0번으로 하면 G54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시작 번호를 1번으로 하게 되면 G5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겠다. 즉 50으로 시작하면 56, 57, 58, 5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요. 이동 조건에서는 이제 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고 삼각형 값이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0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0이라는 얘기는 그 좌표값을 바꾸지 않겠다. XY 좌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그 개수, X방향으로는 4개, Y방향으로는 하나, 이렇게. 그러면 X방향으로 4개가 만들어지고 Y방향 하나, 즉 일렬로 쭉 나열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안 보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고 싶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보고 싶으면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4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X방향으로 한 이게 70짜리니까 한 200 정도 떨어뜨려서 만들겠습니다. 얘를 옮겨도 원점 위치만 옮기는 거지 실제로 코드가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재생성을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 생긴 4번만 경로 확인을 해보면 그 여기에서 윤곽 가공하고 윤곽을 다 한 거죠. 하고 나서 여기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 안에 포켓 작업하고 포켓 작업하고 포켓 작업 포켓 작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실제로 출력하면 하나의 코드로 출력돼요. 똑같은 코드로 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원점을 같이 이동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좌표에서 출력돼요. 단지 G54, 55, 56 그것만 바뀌는 것 뿐인데 자, 여기 보시면 G55부터 출력되죠. 왜 G55부터 출력되냐면 아까 옵셋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0번부터 시작하면 54부터 시작하는 거고 1번부터 시작하면 55부터 시작해요. 55로 시작했죠. 얘가 쭉 가다가 56에서 또 한 번 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리고 57에서 또 한 번 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리고 58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 한 번 실행해요. 해서 4번을 실행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걸 백플롯으로 보게 되면 경로는 하나로 나와요. 왜 하나로 나오냐? 55, 56, 57이 바뀔 뿐이지 데이터 코드는 똑같거든요. 얘가 55에서 똑같은 코드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55에서 56에서 똑같은 코드를 작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니까 여기서 54, 55, 56을 나눠서 볼 수 없느냐? 여기에 보면은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머신센터에서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G54, 55, 56, 57 좌표값을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54를 기준으로 했을 때 54를 0이라고 치면 56, 55가 처음이죠. 55를 0이라고 치면 56은 X방향으로 마이너스 200 정도 주겠다. 얘는 마이너스 한 400 정도 주겠다. 얘는 마이너스 한 600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했는데 적용이 안 되네. X, Y, 54, 55 됐고 확인. 이게 지금 ISO 밀링이라서인가 보구나. ISO 밀링이 아니라 그 ISO 밀링 말고 그냥 밀링이 있어요. 이건가? 판악 밀링으로 하겠습니다. 판악 밀링으로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얘가 54예요. 54, 55, 아니 55, 56, 57, 58 이렇게.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은 54에서 쭉 작업하죠.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가요. 56이 지금 마이너스 200만큼 X방향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다시 57을 이동을 시켜서 작업하고 58을 이동시켜서 작업. 여러분들 싱코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싱코가 안 깔려 있으면 확인이 못 하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싱코를 깔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죠. 55에서 드릴 작업하고 56에서 드릴 작업하고 56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54, 55, 56을 구분하지 않고 보겠다라고 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하지만 이걸 구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머신센터처럼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그 차이값만큼 이제 옵셋 값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워크 좌표계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바이스 여러 개에다가 동일한 어떤 공작물을 여러 개를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방금 선형 배열에서 이제 바이스에다가 바이스를 여러 개를 물려서 작업을 할 때는 워크 좌표계를 따로따로 잡을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원판이 이제 큰 형태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가령 소재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소재가 이렇게 크게 준비됐다. 그러면 원점을 하나만 쓰는 거죠. 이게 소재에서 이제 많이 작업을 할 때, 자, 이렇게 할 때는 얘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체크하면 워크 좌표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워크 좌표 여러 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워크 좌표계를 하나만 걸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좌표값 얘를 쓰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같고요. 이동해서 이 값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좌표값을 하나를 쓰겠다 했기 때문에 이 값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서 이 좌표 그대로 출력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줘야 되겠죠. 지금 200은 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한 120 정도 줘볼까요? 120 정도 주고, Y축도 12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X축 방향, Y축 방향 4개 해서 재생성해보죠.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코드를 출력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거는 워크 좌표계가 하나로 출력되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여기는 이 워크 좌표계를 무시하는 거죠. 여기 세번호,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워크 좌표계가 하나만 출력돼요. 지금 얘가 두 개가 달리 되어 있는데 하나는 55로 되어 있네요. 근데 하나는 56으로 되어 있네요. 아, 얘는 57로 되어 있는데 얘는 증분값을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증분이 아니라 자동으로 부여를 체크를 해서요. 이 증분하면 안 되니까 부여를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하나의 좌표로만 출력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워크 좌표계가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지금 얘가 54로 나왔죠. 54로 나온 상태에서만 작업되고 여기에 50, 55, 56, 57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55도 안 되고 그냥 54 하나로만 나오는 거예요. 54 하나로만. 하나의 워크 좌표계로 값들이, 그러니까 아까는 얘 좌표나 이 좌표나 데이터가 똑같았었거든요. 좌표가 단지 워크 좌표계만 바뀌어서 출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워크 좌표계가 하나인 상태에서 그 좌표 값들이 다 계산해서 좌표 값이 나온 거죠. 여기에 갖다 대면 얘가 이제 x가 330이 나오죠. 여기는 x가 210이 나오고 여기는 x가 90이 나오죠. 좌표 값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소재 원판 큰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제 조그마한 형상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고요. 바이스를 개별적으로 놓고 작업을 할 때는 아까처럼 그 워크 좌표계를 바꾸는 형태의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프로그램이 엄청 많죠.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6번. 16번 동일한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이에요. 얘가 16번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길어. 그래서 현재 이 반복되는 구간을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n98, p 얼마, 호출하는 식으로 작업하면 프로그램 데이터가 좀 줄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좌표값에 뭘 수정을 하면 일일이 16개를 다 수정해야 되죠. 깊이값을 내가 수정한다든지 뭘 했을 때 그 Z값을 다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보조 프로그램 형태로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보조 프로그램 3개를 만들어서 그 3개를 그냥 그 위치에서 호출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면 현재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걔를 코드를 출력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조 프로그램 3번 1번부터 해서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보조 프로그램이 이제 끝에 만들어졌죠. 보조 프로그램 끝은 M99로 끝나죠. 그 다음 앞에서 보시면은
그 위치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 호출하고, 그 위치에 가서 호출하고, 위치에 가서 다 호출합니다. 보조 프로그램을. 그래서 프로그램 개수가 훨씬 줄어요. 결과물은 똑같아요. 결과 이동하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작업한다. 물론 이거 작업하는 방법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은 밀란표 편지 그 컨트롤러에 얘네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3번, 2번, 1번 보조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얘네들이 M98P1 하면 1번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회전이동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전이동 형태. 이건 지금 이제 평행이동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되고요. 간혹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돌출된 형상, 기어 같은 형상이 될 수도 있는데, 원호를 하나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을 다이나믹으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여기다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동을 시켰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1번에서 3번까지 이 경로를 재생성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됐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얘네들도 유형 표시를 끄고요.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졌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만들어졌네요. 이게 대상이 지금 복사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원형 형태로 이제 만들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공 경로에서 선형 배열해서 회전을 시키겠다. 얘네들을 회전 같은 경우는 거의 좌표값을 동일한 하나의 좌표값으로 쓰겠죠. 그 다음 NCI로 하겠다 체크하고, 그 다음 이것도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님 복사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얘는 오프. 이게 자동으로 부여가 오프예요. 오프.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옵셋 번호를 재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전을 시키는데 그럼 센터 위치가 어디냐? 센터 위치를 선택을 눌러서 얘를 선택해 주고요. 여기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개수, 각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각도 몇 개를 할 거냐? 45도, 30도 각도로 해볼까요? 30도 지나서 30도 간격으로 만들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개수가 360도 12개, 자기 자신을 빼고 포함시키나? 11개 하면 330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얘네들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죠. 세 개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얘 경로를 확인해 보면 원래 있던 걸 포함시켜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생성을 해서 얘도 이제 보조 프로그램을 지금 적용이 됐나? 적용이 안 돼 있네요. 얘는 보조 프로그램 쓸 수가 없겠네요. 이게 동일한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죠. 돌아갔으니까 좌표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체크를 이제 꺼야만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동을 할 때, 이건 없네요. 이건 이제 얘를 지금 회전한 형태거든요. 얘를 이제 평행한 형태로 옮기는 기능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거는 지금 안 보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회전한 형태로 대상을 복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전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생성한 것보다 데이터가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실제 경로는 얘 3개거든요. 3개를 단지
복사 기능을 가지고 만든 것 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절약이 되죠. 자, 이게 보조 프로그램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서브 프로그램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재생성을 해서 한번 코드를 출력해 보죠. 각각이 지금 다 다른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가 없네요. 뒤집박죽 난리네요. 보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보조 프로그램을 쓰면 이 각도가 지금 바뀐 상태에서 69 명령이 나오네. 69라는 명령이 나오긴 하네요. 이 69가 이제 그 각도를 트는 기능인데 지금 현재 얘가 제대로 적용이 지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조 프로그램 하나씩 호출하긴 했어요. 호출하는데 68, G68, 69, 68이 지금 극좌표 명령 같은데 제대로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수기로 짤 때는 이게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 얘가 지금 엉망이네요. 하여튼 네, 그 68이라고 하는 68, 69 68이라는 명령에서 여기 친데 68이 아마 극좌표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X값하고 Y값, 그래서 Y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증분으로 R-30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닐 것 같은데 iOS 밀링으로 해도 똑같나? 지금 하여튼 코드가 좀 이상한데 이것도 확인해보면 뭐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보조 프로그램을 쓰는데 극좌표라고 해서 회전 기능을 지금 좌표로 쓰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대칭 이동 형태. 대칭 이동 형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형상이 뭐 좌우 대칭이다 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형상들이 좀 있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작업이 됐었죠. 되는데 얘를 가령 이 직선 얘를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선형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대칭하겠다 체크하시고 대칭을 했을 때도 좌표값은 동일하겠죠. NCI로 하겠다 체크하고 대칭 복사할 때는 얘를 체크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고 하시는 게 낫겠죠. 개별적인 대칭 여러 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칭 조건에서 X값을 얼마를 기준으로 대칭할래?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하겠다. 쉽겠습니다. X가 673. 얼마 얘를 가지고 대칭하겠다. 그리고 뭐 남은 일단 확인 눌러보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원래 있던 대상인데 이 대상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진입할 때도 반대로 됐고 원위도 있고 경로. 이 경로를 대칭 이동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칭 조건에서 보면은 이제 시작점 유지라고 하는 시작 엔티티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칭을 하다 보니까 상향 하향이 바뀌거나 또는 이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하고자 할 때는 이걸 체크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이 작업을 보면은 얘는 하향 절삭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로가 이동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향 절삭이 되는 거죠. 근데 옆에 거를 한번 보면 얘가 하향 절삭이냐 볼까요? 하향 절삭이 맞긴 맞네요. 그죠? 하향 절삭으로 가는데 가죠.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향 절삭을 지금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네. 양쪽 다. 근데 이게 똑같은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 상향이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얘는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사양 하향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 배열 기능을 봤고요. 예제가 있네요. 예제를 그려봐야 되는데 글자가 치수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도면이 이게 좀 더 잘 보이나? 뭐야?
자, 일단은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크기를 보니까 261.49 그리고 57.78 두 개의 치수가 나와 있어요. 오브라운드 형태죠.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오브라운드 형태로 사각형을 그리면 바로 이 형태가 그려지죠. 그 치수만 잘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센터가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1.49 그리고 57.78 그래서 파일에서 새 파일로 해서 그리기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브라운드를 체크한 상태에서 가운데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에다가 값을 넣으면 되겠는데 이 값이 26149 261.49라고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 y 값은 57.7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확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치수는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현재 치수가 261.49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7.78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가 여기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지금 75.96이라고 하는 게 있죠. 75.96 아니면은 얘가 60.9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쪽 센터 값이니까 사각형 그려도 되는데 일단 75.96으로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7596 그리기 직선에서 두점선 여기에서 그리는 거죠. 근데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그려 놓는 거죠. 그려 놨는데 현재 위치 값에서 플러스 얼마? 75.96 플러스 75.96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하나를 해놓고 트림 기능에서 한 요소로 얘를 연장하고 자르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맞게 그려졌는지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75.96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 글자의 크기를 크게 줬어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좀 크게 줬습니다. 75.96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옵셋 거리는 2434로 옵셋 이동해서 옵셋 24.34 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얘도 치수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4.34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의 위치가 나왔죠. 이거는 R4.5니까 파이가 9파이짜리인데 9파이짜리 원의 위치가 나와 있네요. 얘 하나만 그려서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64.65 얘는 좀 보면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원을 그리는데 원호 그리기 원의 그 직경값이 9짜리고 9짜리 위치가 x 마이너스 64.65 y는 18.71 이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대칭 이동하면 되죠. 대칭 선택하고 이동해서 대칭 이동 선택하시고 y가 0인 x축 대칭 이동이 되겠죠. 이 좌표를 표시해 보면 얘는 점좌표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그리기에서 도면 작성해서 점치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마이너스 64.65, y는 18.7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려야 되는데 얘를 좀 줄여놓고 이게 지금 13파이짜리 원이에요. 13파이짜리 원이 x가 마이너스 100.5가 되고 y는 0이네요. 그러면 그리기 원호에서 13짜리 직경이 13이죠. 원인데 그 위치가 x 마이너스 1 100.5 y는 0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그 y가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y가 마이너스 119.55 y는 0 이 위치에 있다고 되어 있죠. 얘를 그려보면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지금 뭐니 돼 있나? 엔터 쳐야 되는구나. 엔터 치고 파이 값이 마이너스 파이 값이 저게 파이가 얼마지? 파이가 6파이짜리네요. 6짜리 6짜리 원을 여기다 그리는데 이 위치가 x 마이너스 119.55 y는 0 위치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하나를 그려놓고 이 동그라미가 이 원의 센터를 기준해서 회전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의 중심점은 이 원점, 그 다음 각도는 90도, 개수는 3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좌표를 한번 찍어보면 여기 센터 위치가 x가 마이너스 119.55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위치는 x가 마이너스 100.5 이렇게 된 거죠. 일단 한쪽 그리고 한쪽은 대칭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어서 해보면, 근데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보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그릴 건지 보시면은, 여기 48.3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48.38. 48.38이면은, 일단은 여기 센터를 기준해서 사각형을 그려보면 되겠네요. 줄여서, 그리기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브라운드가 아닌 사각형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데 높이값이 48.38 38이라는 얘기죠. 폭은 우선은 나오지 않았죠. 높이값만 일단은 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적용을 누르시고요. 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리는데 이건 왜 그리냐면 16.29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16.29라는 값을 넣어요. 16.29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필요 없고 지금 얘네들이 의미가 없는 거라서 지우고요. 자, 그럼 여기를 왜 이렇게 그렸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R이 6.4라고 돼 있죠. 6.4라고 하는 게 여기에 원호가 그려져야 돼요. 여기도 6.4가 그려지고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기 원호에서 접원호라는 기능이 있죠. 접할 대상, 접하는 점, 그리고 R값이 6.4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6.4로. 자, 이게 그려지고 나서
여기에 접하면서 각도가 87.8도. 여기에 접하면서 각도가 87.8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기에서 직선을 그리는데 탄젠트하게 체크하시고요. 얘에 접하겠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접하겠다 그리는데 각도가 몇 도냐면 180도에서 87.8도 나누기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럼 180도 마이너스 87.8 나누기 2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각도가 136.1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87.8이라고 하는 게 이 원에 접하거든요. 탄젠트하게. 근데 이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180도가 되는데 80도에서 이 87.8도의 반절만큼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얘와 얘가 지금 6.4로 필렛이 들어가요. 그리기 필렛에서 6.4 얘와 얘가 6.4로 R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이 부분은 트림 처리를 하고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얘가 트림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트림이 되고 얘는 대칭 이동하면 되겠고요. 이동해서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대상 여기 얘도 대칭 이동이 되면 되겠죠. 대칭은 x가 0인 y축. 일단 대칭 이동을 했어요. 여기도 트림 기능으로 트림 처리 해주고요. 자, 얘네들은 지워지고 현재 그려진 얘를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y가 0인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지워지고 이렇게. 자, 그럼 각도를 한번 재볼까요? 각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87.8도가 나오죠. 그리고 R값은 다 6.4로 나오고요. 6.4.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6.29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16.29.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48.38. 48.38이 나오죠. 만족을 하죠. 이제 이렇게 하면. 그죠? 좀 복잡하죠? 이게 약간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87.8도라고 하는 각도가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접하는 형태에서의 거리값 16.29라고 하는 이 값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8.38이 되어 있고. 자, 마저 완성을 해보면 복잡하네요. 도면 요소 선택해서 지우고 이쪽 부분이 대칭 이동이 돼야 되겠죠. 이동해서 대칭 이동. 자, x가 0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됐고, 뭐 치수가 지금 60.9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60.9.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0.89가 나오네요. 60.89. 소수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4자리까지 해볼까요? 4자리까지 해도 마찬가지네. 5자리까지 해도 마찬가지고 60.89가 나오는데 지금 어딘가에 치수가 약간씩 그 2자릿수를 표시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6.29라고 하는 치수가 여기가 있는데 24.34 여기서 약간 좀 여기 두 개가 오차가 좀 난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좀 수정하죠. 60.9라고 하는 거 얘는 자릿수까지 있기 때문에 얘를 맞추겠습니다. 그럼 60.9를 맞추기 위해서 그 얘네들을 지우고요. 60.9라고 하는 것을 그리기에서 사각 형태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60.9, 60.9 이렇게 얘를 맞추겠습니다. 60.9라고 하는 걸 일단 맞추기 위해서 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르시면 되겠죠. 잘랐고요. 상세에서 치수를 한번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60.9를 일단 맞췄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24.3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치수는 24.34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치수가 소수점 자리가 좀 안 맞나 보다. 일단은 이게 자릿수를 세 자리로 하는, 이걸 두 자리로 하면 올라가겠네요. 얘가 지금 두 자리로 바꾸면, 아니지? 24.33. 세 자리로 하면, 5니까 반올림하면 234가 되는 거 맞는데, 이게 반올림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이게 두 자리로 하게 되면, 올라가야 정상인데, 떨궈버리네요. 그 다음 치수가 또 다른가? 5자리 해볼까요? 뭐 여하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맞출까요? 그러면 얘도 3, 4니까 얘를 지우고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24.34로 맞추죠. 맞추고 얘도 지우고 옵셋 기능으로 24.34로 맞추겠습니다. 자, 치수를 다시 표시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 4 맞고 여기도 맞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9.95 79.96으로 되어 있는데 어딘가는 지금 전체 치수가 다른지 얘가 다른지 뭐 여튼 좀 다르네요. 얘를 두 자리로 바꾸면 95로 떨어지는데 뭐 일단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100분의 1 정도는 무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 작업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요.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데 재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재료 설정 크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280에 80에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 설정을 일단은 소재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소재 설정은 이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80에 80에 50 그러면은 여기다가 재료 설정을 뷰가 어딨어? 뷰에서 이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재료 설정 크기가 이 전체 형상을 체크하시고 x값이 280 y값이 80 z값이 50 자, 50인데 재료 상단을 한 번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z값은 1로 잡겠습니다. 1. 그러면은 이제 그 소재가 준비된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재료 상단이 1이다. 이 조건 하에 설정을 하게 되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재료 상단이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커터를 한번 밀면 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조건 표면 가공을 하는데 50짜리 페이스 커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라 돼 있네요. 마이너스 5mm를 까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재료 상단이 5란 얘기네요. 얘를 보고 그러면 다시 여기를 5로 하겠습니다. 5
5mm를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료 상단에 5mm가 있으니까 이걸 50파이짜리로 제거하라네요. 자, 이렇게 재료 설정하고 50파이짜리 커터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를 만드는 것까지 해볼까요? 공구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공구 목록 여가 있는데요. 공구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죠. 이 파일은 나중에 저장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50파일짜리 플레인 커터를 1번. 그러면은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들어가서요. 자, 50짜리가 거르기에서 페이스 커터를 50파이짜리가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1번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윤곽 가공인데 윤곽 가공은 25파이짜리 평 25파이짜리 평이니까 가공 경로에서 평핸드밀인데 25짜리가 있을까? 25짜리 있네요. 25짜리 플레인 커터. 그 다음에가 10파이짜리 평핸드밀. 10짜리가 평핸드밀 있죠. 그 다음에가 25파이짜리 센터 드릴. 센터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트 드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카운터 싱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5짜리. 그러면은 25짜리가 여기 스포트 드릴로 하겠습니다. 최대로 큰 게 스포트 드릴이 25짜리가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가 1396. 1396이면은 공구관리자에서 13파이짜리 드릴인데 13파이짜리를 맞네. 13짜리. 그 다음에 9짜리. 6짜리. 자, 이렇게 해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이 목록을 크게 한번 보면 1번 페이스 커터, 2번 25파이짜리 평핸드밀, 3번 10파이짜리 평핸드밀, 4번 25파이짜리 스포트 드릴, 센터도 같이 찍고 면치도 주기 위해서 큰 걸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13파이짜리 드릴, 그 다음에 6번이 9파이짜리 드릴, 7번이 6파이짜리 드릴. 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재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공구 정의하고 이 상태에서 표면 가공하고 외곽 윤곽 작업하고 안에 포켓 작업, 뭐 드릴 작업, 센터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오늘 날짜로 해서 2020-04-02로 저장을 해놓고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유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유튜브 공유를 하시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